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자긍심, 우리의 롯데, 자이언츠. 그런데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8년 연속 가을 야구 탈락. 8년입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무너졌습니까? 8월 초만 해도 우리는 3위였습니다. 가을 야구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이번엔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7위로 추락했습니다. 9월에 겨우 4승, 선발 투수의 승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진 일들. 8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사 1, 2루 한태양의 안타로 2점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윤우 선수가 황당한 주루 실수로 더블 플레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경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롯데가 전세 우승하냐? AI의 대답은 잼년이었습니다. 2100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까? 이게 팬들이 받아야 할 조롱입니까? 그리고 감보아. 우리의 에이스였던 감보아가 갑자기 못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전에 말입니다. 팔꿈치 통증. 결국 벨라스케즈가 긴급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 벨라스케즈 말입니다. 합류 후 1승 4패. 퀄리티 스타트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벨라스케즈. 그리고 김태형 감독. 내년에도 계속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답일까요? 불펜 혹사, 선발 로테이션 붕괴, 외국인 투수 교체,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롯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심경을 남겨주세요. 이제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롯데를 응원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벌어진 그 치욕적인 패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경기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9월 2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 그날 밤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우리 가슴도 얼어붙었습니다. 경기는 1회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한태양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상대 폭투로 2루까지 진출했습니다. 고승민이 땅볼로 아웃됐지만 한태양은 3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빅터 레이에스의 땅볼 때 한태양이 홈으로 파고들면서 우리가 먼저 1비행으로 앞서갔습니다. 좋아, 오늘은 된다. 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1회 말 SSG가 바로 반격했습니다. 박성환 볼넷, 에레디아 네아 안타로 1, 2루를 만들었고 고명준의 적시타로 동점. 그리고 결정타 최지훈의 2루타가 좌중간을 갈랐습니다. 2타점. 순식간에 3-1로 뒤집혔습니다. 최지훈. 이날 4타수 3안타 2타점. 완전히 우리를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발 투수는 6이닝 동안 단 1안타만 허용당했습니다. 상대 선발 드류 앤더슨이 5탈 3진으로 우리 타선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앤더슨은 이날 시즌 시승째를 따냈고 탈삼진 245개로 리그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한화의 코디 폰세 242개를 제쳤습니다. 5회 말 SSG는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박성환의 2루타, 최정의 볼넷, 한유섬의 안타로 추가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4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기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회 초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박찬영이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노진혁이 안타를 쳤습니다. 무사 1, 2루.
그리고 한태양이 중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2-4까지 추격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다 역전할 수 있어. 롯데 벤치도 들썩였습니다. 무사 1, 2루 계속된 찬스. 고승민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고승민의 타구가 중견수 플라이가 됐습니다. 안사. 괜찮습니다. 아직 1, 2루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2루에 있던 신윤후가 홈으로 뛰었습니다. 왜 뛰었을까요? 중견수 플라이였습니다. 태그업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공이 잡힌 후에 뛰어야 하는데 신윤후는 그냥 홈으로 달렸습니다. 더블 플레이. 순식간에 2사가 됐습니다. 레이에스가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되면서 이닝이 끝났습니다. 기회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회가 와도 스스로 무너집니다. 주루 플레이 하나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신윤후의 판단, 미스. 이건 개인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팀 전체의 집중력 부족일까요? 최종 스코어 4티, SSG는 3연승을 달리며 73승 63패 3무로 리그 3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남은 4경기 중 1승만 더 거두면 준 플레이오프 직행입니다. 반면 우리 롯데는 66승 71패 6무로 리그 7위, 포스트 시즌 탈락 확정, 2연패, 그리고 황당한 주루 실수, 드류 앤더슨과 최지우는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너진 팀일 뿐입니다. 인천의 그날 밤 정말 차가웠습니다. 우리 가슴도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루 실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팀 전체의 문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씁쓸합니다. AI가 예측한 롯데의 우승 시기 과연 언제일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여러분, 농담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개그맨 김대범 씨, 롯데의 열성 팬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SNS에 항상 롯데를 응원하고 우승을 꿈꿉니다. 그런데 최근 그가 올린 게시물 하나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김대범 씨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롯데가 우승했을 때를 그려달라고 말입니다. AI가 그린 그림, 거기엔 롯데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승의 순간, 팬들이 그토록 꿈꾸는 그 장면. 그런데 트로피에 새겨진 숫자를 보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2100. 인책년. 네, 맞습니다. AI는 롯데의 우승 시기를 책년으로 예측했습니다. 김대범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설마 트로피의 2100이 2100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내년에 롯데 무조건 우승 갑니다. 여러분, 이게 웃긴 겁니까? 슬픈 겁니까?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습니다. 하하, AI도 롯데를 포기했네.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100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AI의 예측이 터무니없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농담 같은 예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올 시즌을 돌이켜 봅시다. 8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3위였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는 10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 실패 후 올해 1,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8월 초 8위에서 4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순위는 드라마틱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월 초 3위에서 단 한 달 만에 7위로 추락했습니다. 9월에 우리는 겨우 4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투수의 승리는 단 한 번도 지금 없었습니다. 선발진 붕괴.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빈스 벨라스케즈 영입.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대체 외국인 투수로 영입된 벨라스케즈는 롯데 합류 후 1승 4패. 퀄리티 스타트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등판할 때마다 대량 실점. 결국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 이동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8년 연속 가을 야구 탈락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예측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2100년. 어쩌면 AI가 본 우리의 미래는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김대범 씨는 내년에 롯데 무조건 우승 갑니다. 라고 썼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팬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년에 우승할 수 있을까요? 선발진은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수는 실패했습니다. 불펜은 혹사당했습니다. 주루 플레이는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아마 내년에도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을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정말로 뭔가 달라질까요? AI의 예측은 우픈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우승은 정말로 210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 시즌 롯데가 남긴 과제는 명확합니다. 선발진 보강, 시즌 후반 유지력,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100년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롯데가 정말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 예측처럼 2100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벌어진 또 다른 비극입니다. 최지훈의 맹활약과 우리의 무너진 수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때로는 한 선수가 경기를 지배합니다. 9월 2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 그날 밤 한 남자가 롯데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최지훈 4타수 3안타 2타점. SSG의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의 악몽이 됐습니다. 경기는 냉랭한 가을밤에 시작됐습니다. 관중석은 가득 찼고 모두가 한 점 한 점에 일힐비했습니다. SSG는 구단 3위 수성을 앞두고 있었고 우리는 이미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1회 초 우리는 먼저 득점했습니다. 한태양이 볼넷으로 출루하고 폭투로 2루까지 갔습니다. 고승민과 빅터 레이에스의 땅볼 때 한태양이 홈을 밟으며 1-0으로 앞서갔습니다. 오늘은 이긴다. 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1회 말 SSG가 바로 방역했습니다. 박성환이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에레디아의 타구가 투수에게 맞고 굴절되며 내야 안타가 됐습니다. 1-2루. 고명준이 우익수 방면으로 안타를 쳤습니다. 박성환이 홈을 밟았습니다. 1-1 동점. 그리고 2-4-1 3루 상황. 최지훈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최지훈의 방망이가 공을 때렸습니다. 타구는 좌중간을 갈랐습니다. 2루타, 2루 주자와 3루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았습니다. 2타점 역전 적시타. 3-1. 순식간에 우리가 뒤집혔습니다. 최지훈, 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날 그는 우리를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발 투수는 상대 선발 드류 앤더슨에게 완전히 막혔습니다. 앤더슨은 6이닝 동안 사사구 3개, 피안타 1개, 탈삼진 5개, 1실점만을 허용했습니다. 시즌 12승째를 올렸고 누적 탈삼진 225개로 한화의 코디 폰세 242개를 제치고 KBO 탈삼진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드류 앤더슨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우리 타선은 그저 무기력했습니다. 5회 말 SSG는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박성환의 2루타, 최정의 볼넷으로 1-2루를 만들었고 한유섬의 안타로 박성환이 홈을 밟았습니다. 4-1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기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회 초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박찬영이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노진혁이 안타를 쳤습니다. 무사 1-2루. 한태양이 중전 안타를 날렸습니다. 노진혁이 홈을 밟았습니다. 2사까지 추격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어섰습니다. 롯데 벤치가 들썩였습니다. 이제다 역전할 수 있어. 무사 1-2루 계속된 상황. 고승민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고승민의 타구가 중견수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플라이 1사. 그런데 그 순간 2루에 있던 신윤후가 갑자기 홈으로 뛰었습니다. 왜 뛰었을까요? 중견수 플라이였습니다. 공이 잡힌 후에 뛰어야 하는데 신윤후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더블 플레이, 순식간에 우사가 됐습니다.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레이에스가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되며 이닝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방역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4-2 SSG는 3연승을 달리며 73승 3무 63패를 기록했습니다. 4위 삼성 라이온즈 73승 2무 67패와의 승차를 2경기로 벌렸습니다. 남은 4경기 중 1승만 더 거두면 3위를 확정하고 준 플레이오프 직행입니다. 반면 우리는 이미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8회 주루사로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최지우는 영웅이 됐습니다. 드류 앤더슨은 탈삼 진왕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너진 팀일 뿐입니다. 냉랭한 가을밤 인천 SSG 랜더스필드는 우리에게 악몽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윤후의 주루 실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팀 전체의 집중력 부족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감보아가 갑자기 못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에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어떤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9월 29일 SSG전을 하루 앞둔 시점. 김태형 감독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화전 선발 투수가 바뀝니다. 알렉 감보아 대신 빈스 벨라스케즈가 등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감보아는 원래 한화전 선발로 내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뀐다고요? 김태형 감독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감보아가 오늘 갑작스럽게 내일 투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꿈치 통증 때문입니다. 팔꿈치 통증. 하루 전에 갑자기 못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감보아는 5월에 대체 외국인 투수로 합류했습니다. 7월까지 롯데의 에이스였습니다. 상위권 성적을 이끌었습니다. 팬들은 감보아를 믿었습니다. 이번엔 된다. 감보아가 있으니까. 그런데 9월 들어 감보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타를 허용했습니다. 대량 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경기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9월 16일 삼성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던 감보아는 팔꿈치 불편함으로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걸렀습니다. 10일 후 키움전에서 복귀했지만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6경기에서 각각 3, 1, 3이닝 8실점 7자책, 5이닝 6실점 5자책.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29일 하루 전에 갑자기 못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설명했습니다. 선발 경 RMC 온티누아럼이 많지 않은 투수인 만큼 체력 요인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걸은 후 괜찮다며 복귀했지만 결국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던집니까? 빈스 벨라스케즈입니다. 여러분, 벨라스케즈를 기억하십니까? 8월에 대체 외국인 투수로 영입됐습니다. 롯데 합류 후 선발로 6경기 등판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성적은 1승 4패. 등판할 때마다 대량 실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직 이동, 선발에서 불펜으로. 9월 16일 삼성전부터 벨라스케즈는 상황에 따라 불펜 대기하며 중간 개투로 등판했습니다. 24일 삼성전에서는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오, 이제 좀 괜찮아지나? 팬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28일 두산전 8회 말 2사의 팀에 마지막 투수로 나와 김재환을 내야 플라이 처리하며 아웃 카운트 1개를 잡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선발 등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두산전 등판이 선발 등판 전 불펜 피칭이 된 셈입니다. 황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 야구입니까? 선발 투수가 하루 전에 갑자기 못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승 4패, 퀄리티 스타트 제로인 투수를 긴급 선발로 올립니다. 그 투수는 전날 불펜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 시즌 내내 롯데는 외국인 투수 문제로 소가리를 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있었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선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감보아를 영입했습니다. 감보아는 잘하다가 9월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즈를 영입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감보아는 팔꿈치 통증으로 못 던집니다. 벨라스케즈가 긴급 선발로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국인 투수 영입 실패, 선발진 붕괴, 로테이션 부재, 긴급 상황 대처 능력 제로, 감보아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던졌습니까? 왜 무리하게 로테이션에 넣었습니까? 체력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백업 플랜은 없었습니까? 이 모든 게 관리의 문제입니다. 위기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감독입니다. 김태형 감독입니다. 올 시즌 롯데는 정규 시즌 끝까지 소가리를 합니다. 외국인 투수로 인한 고민, 선발진 붕괴로 인한 패배, 그리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보아의 갑작스러운 이탈, 이게 예측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갑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팬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내년에도 계속 지휘봉을 잡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답일까요?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떤 결정은 팬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내년에도 롯데 자이언츠의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대감? 희망? 아니면 절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유임이 과연 답일까요? 올 시즌을 돌이켜 봅시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첫 번째, 불펜 혹사. 시즌 초반 안정적이던 불펜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왜일까요? 핵심 불펜 투수들이 과도하게 등판했기 때문입니다. 과다 투구로 인한 체력 고갈,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 상실, 결국 불펜이 무너졌고 경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건 개별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독의 전략적 판단 문제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위기 관리 능력 부족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두 번째, 선발 로테이션 붕괴. 시즌 중반 선발 로테이션이 흔들렸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른 투수 배치 판단력 부족, 장기적인 로테이션 관리 실패. 결과는 연패 행진과 긴장감 고조였습니다. 특히 10승 투수를 교체한 결정. 이건 명백한 판단 미스였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가을 야구를 앞둔 핵심 투수를 교체한 결정이 팀 안정성을 해쳤고 결국 감독 책임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투수 문제, 감보아 영입. 처음엔 성공인 것 같았습니다. 7월까지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체력 문제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벨라스케즈 영입 처음부터 실패였습니다. 1승 4패, 퀄리티 스타트 제로, 대량 실점 반복, 결국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 이동. 외국인 투수 영입과 관리, 이 모든 게 감독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불펜 혹사는 계속될까요? 선발 로테이션은 또 무너질까요? 외국인 투수는 또 실납해야 할까요? 위기 관리 능력은 여전히 부족할까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까? 감독은 승패 기록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팀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김태형 감독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보십시오. 밥 멜빈 감독은 2026년 계약 옵션을 행사한 후에도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로 갑작스럽게 경질됐습니다.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김태형 감독도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8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 실패입니다. 그런데 유임된다고 합니다. 물론 김태형 감독에게도 장점이 있을 겁니다. 선수들과의 관계, 구단과의 신뢰, 장기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전부입니다. 프로스포츠는 결과로 말합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탈락, 9월 4승, 선발진 붕괴, 불펜 혹사, 외국인 투수 실패, 주루 플레이 실수, 이 모든 것들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김태형 감독이 내년에도 지휘봉을 잡는다면 팬들은 또다시 비판할 겁니다. 불펜 혹사, 선발 로테이션 불안정, 외국인 투수 문제, 위기 관리 능력 부족.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8년 연속 가을 야구 탈락. AI는 우승을 주모 2100년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루 플레이는 황당했습니다. 감보아는 하루 전에 못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긴급 선발로 나섭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내년에도 계속 지휘봉을 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롯데 팬입니다. 부산의 자긍심입니다. 사직구장의 함성입니다. 내년엔 달라져야 합니다. 선발진 보강이 필요합니다. 불펜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수 영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관리 능력이 향상돼야 합니다. 김태형 감독이 남든 새로운 감독이 오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 변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 감독 유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조건부 찬성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 오프 시즌 보강 계획과 FA 시장 전망을 다룰 예정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우리의 사랑하는 팀,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내년엔 다를 거라고. 내년엔 꼭 가을 야구에 간다고. 2026년이 아닙니다. 중년입니다. 내년입니다. 우승. 그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갑시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